안녕하십니까. 하재남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위생사 국가시험 대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가기 전에 수업 진행 방법과 출제 문항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위생사 국가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되는데, 필기시험은 객관식 오지, 객관식 오지라는 것은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하나 선택하는 것을 다 학교나 이런 데서 문제 풀어봤죠. 이런 식으로 난다는 거에서 오지로 난다 또는 객관식 오지로 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과목과 문항수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공중보건학 과목에 35문제, 그 다음에 환경위생학 50문제, 그 다음에 식품위생학 40문제, 위생곤충학 30문제, 그 다음에 위생관계 법령은 어떻게 수록되어 있냐면 법제처에 가면 우리가 여러 가지 법들이 있지요. 그럼 위생관계 법령이라고 해서 한 과목으로 우리가 된 것이 위생사 대비해서 어떤 법이 들어가서 위생관계 법령이 되는 거냐면, 여기 공중위생관리법, 그 다음에 우리가 식품위생법, 그 다음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걸 줄여서 감염병 예방법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먹는물 관리법, 그 다음에 폐기물 관리법, 그 다음에 하수도법. 그럼 6개가 되는 거죠. 6개 이 법령에 우리가 보게 되면 이걸 다 포함해서 우리가 위생관계 법령이라는 한 과목으로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그 하위 법령 그랬죠. 하위 법령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공중위생관리법 이렇게만 썼는데, 우리가 공중위생관리법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공중위생관리법 있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그 다음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밑에 하위 법령으로 들어가는 별표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뜻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그 다음에 거기에 딸린 별표를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식품도 마찬가지예요. 식품위생관리법, 식품위생관리법 시행령, 식품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거기에 딸린 우리가 별표까지 다 포함된다는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길지요. 제목이. 그러다 보니까 짧게 감염병 예방법 이렇게도 해요. 그럼 이제 여기에 관한 것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별표를 다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물 관리법도 그렇고, 그 다음 폐기물 관리법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하수도법도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 우리가 환경위생이 있지요. 근데 환경위생과 관련되는 것들이 법 안에도 있어요. 그럼 환경위생학에도 먹는물 관리법이 포함돼서 나게 돼요. 그 다음에 폐기물도 우리가 보게 되면 환경위생학 가면 우리가 이론하고 문제 풀다 보면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지금 과목이 많은 것 같고 책도 상당히 두껍잖아요. 그렇지만 중복되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법규에 관한 하위 법령이 어떤 것인가, 이런 거는 우리가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인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길게 하게 되면 OT가 뭐 이렇게 길어요. 지겨워 죽겠네 이럴 것 같아서 강의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우리가 하위 법령이라는 건 법뿐만이 아니고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다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포함되는 내용들이 우리가 먹는물 관리법도 폐기물도 하수도법도 다 환경위생과도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식품위생관리법 같은 경우에는 식품위생학에 또 포함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복되는 사항들이 꽤 많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필기가 우리가 보게 되면 과목이 된다는 것이고 출제 문항수가 되는데, 여기서 실기는 객관식 오지예요. 객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선택하는 건데, 이거는 그림으로 출제돼요. 그럼 그림으로 출제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필기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완전히 알게 된 후에, 그러니까 필기가 이해가 되면 거기에서 또 그림을 우리가 그려놓고, 이것이 이제 어떤 그림이냐, 무엇과 관계되는 거냐, 이따가 뭐가 되냐면 교재하면서 그 밑에 가서 바로 설명드릴 건데, 그림으로 출제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림으로 출제된다는 것은 그림만 보면 알 수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필기를 다 이해해야지만이 그림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기 문제와 그 다음에 문항수 과목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40문제가 출제돼요. 그런데 여기에 40문제가 나는 것이 환경위생학, 그 다음에 식품위생, 근데 먹는 물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품위생학, 위생곤충학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먹는 물 관리법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여기 실게 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식품위생학 있죠. 식품위생학 법도 여기 있잖아요. 그럼 이것이 필기에도 들어가지만 우리가 보게 되면 실기에도 들어가요. 그럼 실기에는 반드시 그림만 출제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요즘은 그림 같은 것들은 제한이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기처럼 그냥 글로 다 내기도 해요. 그래서 실기는 40문제가 출제되는데 우리가 환경위생학, 식품위생학, 위생곤충학 이렇게 해서 40문제가 출제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럼 이제 이 우리가 위생사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관한 걸 말씀드렸고 다음은 합격자 기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기시험은 평균 60점이에요. 그럼 우리가 국가에서 우리가 시행하는 시험들 한 번씩 다 봐봤죠. 그럼 이제 국가에서 보는 것들은 뭐가 되냐면 평균 60점이면 자격증 시험에서 합격을 해요. 그럼 이제 우리는 국시원에서 시험을 보죠. 그럼 필기가 60점 평균 되면 우리가 합격이 된다는 건데 지금 여기 공중보건학, 환경위생학, 식품위생학, 그다음 위생곤충학, 위생관계법령을 다 합쳐서 우리가 보게 되면 60점 이상 맞으면 되는데 여기 조심해야 될 것이 각 과목 40점 이상이다. 이 의미는 우리가 과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락이 있고 평균 60점이 된다. 전 과목 평균 60점이다. 이 의미는 그 다음에 각 과목마다 40점 이상이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 그러면 우리가 공중보건학은 35문제가 100점 만점이고 환경위생학은 50문제가 100점 만점이고 그 다음에 식품위생학은 40문제가 100점 만점이고 그 다음에 위생곤충학은 30문제가 100점 만점이고 그 다음에 위생관계법령은 25문제가 100점 만점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 위생관계법령은 25문제니까 100점 만점을 한다 그러면 한 문제가 뭐가 돼요? 4점이 되는 거죠. 4, 5, 20, 그 다음에 4, 2, 8 하니까 100점 만점. 그러면 한 문제당 위생관계법령은 4점씩 된다는 거죠. 그럼 한 개 틀리면 4점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고 100점에서 그 다음에 여기 환경위생학은 50문제가 100점 만점이니까 한 문제당 몇 점이 되는 거예요? 2점이죠. 그럼 문항수가 많으면 뭐가 되냐면 절대 과락이 나올 일이 없어요. 어떤 게 과락이 나올 위험이 있느냐? 법규예요. 법규. 법규는 뭐가 되냐면 40점을 맞고 외우기 싫으니까 외우지 말아야지 그러다가 잘못하게 되면 하나가 4점씩 마이너스 나니까 뭐 과락이 될 수가 있는데 법규는 잘하면 뭐가 돼요? 100점이 나올 수가 있어요. 법규 같은 경우에는 요즘 우리가 인터넷이 다 각 부처마다 서비스를 잘하기 때문에 시중에 있는 책을 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나중에 이제 법규 과목 가서 내가 법 찾는 것도 알려줄 텐데 우리가 법제처 들어가면 법제처 이렇게 칠라 그러면 종합법령센터라는 게 있죠. 거기 들어가서 치면 다 나와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다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거를 실제로 클릭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한 1000페이지 넘을 거예요. 그럼 이거를 다 어떻게 하느냐? 근데 위생사는 출제되는 부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책에다 요약을 해놨지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위생관계법령은 잘하면 100점을 맞을 수가 있지만 잘못하면 과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환경위생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게 되면 공학이 들어가게 돼요. 따라서 식품 관련된 학생들이 많이 보죠. 왜 많이 보는 거냐면 식품 영양학과라든지 조리, 호텔 조리과 이런 학생들은 위생사가 있고 그 다음에 조리사가 있고 영양사가 있으면 취업하는데 유리해요. 그래서 많이 보는데 환경위생학 같은 경우에는 공학적인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어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단순하게 외우는 것도 있기 때문에 환경위생학은 문항수가 많기 때문에 절대 뭐가 돼요? 과락이 나올 일이 없어요. 과락을 면하는 방법은 수업 진행 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렇게 구성이 됐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거를 다 100점 만점으로 해서 평균. 그럼 이제 우리가 본인들이 공중보건학 몇 점 맞았네, 환경위생학 몇 점 맞았네 해가지고 5과목으로 나누는 게 뭐가 돼요? 산술평균이죠. 그러니까 산술평균은 본인들이 과목, 지금 여기 공중보건학부터 위생관계법령까지 쭉 더해가지고 맞은 거 100점 만점으로 따져가지고 5과목으로 나누는 것이 산술평균이죠. 그럼 과락 없이 뭐가 되는 거냐면 우리가 60점 이상 맞아야 된다는 거죠. 이상과 이하, 이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공중보건학에서도 얘기를 할 건데 이상과 이하는 기준점이 포함되는 거예요. 미만과 초과는 기준점이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40점 이상 하게 되면 40점까지만 맞으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평균이 필기가 만약에 80점이 나왔어요. 근데 하나가 38점이 나왔다. 그럼 뭐가 돼요? 우리가
합격이 안 되는 거예요. 평균이 80점이라고 해서 우리가 필기가 합격되는 것이 아니고 과락이 우리가 평균은 내보니까 80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락 과목 하나가 38점이 있다 그러면 뭐가 돼요? 불합격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돼서 필기는 채점을 하는 것이고 실기는 평균 60점. 아까 우리가 40문제 있죠. 40문제 중에서 뭐가 되는 거냐면 그냥 과락 없이 뭐가 되는 거냐 60점만 이상 맞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40문제 중에서 몇 개만 맞으면 되느냐 24개 이상만 맞으면 합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 그러게 돼요. 우리가 나는 필기는 우리가 보기에 실기는 거의 90점을 맞았다. 80점을 맞았는데 필기 때문에 떨어졌다. 과락 과목이 있어 떨어졌다. 이런 학생들은 속된 말로 뻥을 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실기를 100점 맞기 위해서는 필기가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기를 우리가 60점 이상 맞으면 실기는 자동적으로 따라와요. 왜 그러냐면 이따가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밑에 가서. 그래서 이제 합격자 기준을 말씀드렸고 다음은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서 수업 진행 방법과 교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크라운 출판사 어디가 되는 것이냐면 지금 이거 두껍지요? 이거 2025년판 필기와 상당히 두껍지요? 그럼 본인들이 들고 다니기에도 팔이 아마 떨어져 나갈 것처럼 무거울 거예요. 그런데 이따가 이거를 분철하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이제 필기 이 과목과 2025년판과 그 다음에 실기 이 2025년판 이거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크라운 출판사 위생사 문제집을 다 하면 100점을 맞느냐? 100점 못 맞아요. 모든 출판사에서 우리가 출간하는 그 문제집을 완벽하게 다 본다 하더라도 100점 못 맞아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크라운 출판사에 나온 이 문제를 완전히 숙지하게 되면 90점 이상은 맞을 수가 있어요. 90점 이상은 맞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평균 60점 맞으면 되는데 굳이 뭐가 돼요? 100점 맞으려고 열심히 할 필요가 없죠. 왜 그러냐면 국가에서 보는 시험은 60점을 맞아도 자격증 나오고 그 다음에 100점을 맞아도 자격증 나오고 내가 한참 전에 우리가 보게 되면 충북에 있는 모 대학에서 강의를 했을 때 그때 뭐가 되냐면 수석이 나왔어요. 전국 수석이 나왔는데 수석을 한 학생도 자격증 똑같고 거기 인센티브 이런 거 없어요. 프랭카드 붙여주니까 기분은 좋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굳이 100점을 맞으려고 할 것도 없고 우리가 보게 되면 아까 40점 이상만 맞고 평균 60점을 맞고 합격을 자격증을 따고 나머지 시간을 다른 것만 하면 돼요. 다른 거 할 수 있죠. 본인들이 취업하려 그러면 여러 가지 필수 과목들이 있잖아요. 영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가 되는 거냐면 그리고 이런 말 있잖아요. 시작이 반이다 이거죠. 그럼 지금 책 사가지고 시작하면 벌써 50점 맞은 거죠. 그랬는데 60점 못 맞겠냐고. 따라서 100점 맞으려고 할 필요 없이 강의를 지금 여기 크라운 출판사 가지고 강의를 하잖아요. 강의를 잘 들으면 누구나 모두가 60점 이상 맞고 합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출판사 저 출판사 막 사가지고 뭐가 되냐면 그냥 겉핥기로 표지만 보고 완전히 소화를 못 시키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자격증 시험 볼 때 위험한 사람이 시중에 있는 책 다 사들이는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시중에 있는 책 출판사 여러 가지 출판사에서 처음으로 위생사 책을 썼잖아요. 필기 실기. 그랬더니 A 출판사, B 출판사 막 베끼죠. 베껴가지고 똑같은 내용이라도 남의 거를 그대로 수록한 거를 베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섞지요. 섞어 놓으면 본인들이 받겠지만 1번, 2번, 3번 쭉 해서 단원별로 해놓은 문제집과 막 섞어서 모의고사로 보는 그 문제집은 틀리죠. 머리에 들어오는 게. 그래서 이 책만 보더라도 우리가 보게 되면 처음으로 내가 썼으니까 내 거를 가지고 베낀 책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을 가지고 그냥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럼 아까 두껍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두꺼운 건데 내가 이거를 잘라봤어요. 잘라봤는데 이게 지금 뭐가 되냐면 공중보건학 과목이에요. 요거밖에 안 돼요. 근데 맨 첫 번에는 어차피 환경위생학과 같이 이제 할 거라서 환경위생학을 여기다가 붙여봤더니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학생들은 엄마 아버지한테 돈을 탔으니까 남의 돈이죠. 내 돈이 본인이 번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가 되냐 링을 끼워가지고 한대. 링 끼우고 분철하는데 5,000원씩 든다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잘라 칼 가지고 그리고 테이프 붙이면 되잖아요. 그리고 위생사에 관한 책은 1년밖에 못 써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법규는 뭐가 되냐 그러면 언제 바뀌느냐 시도 때도 없이 바꿔요. 그런데 옛날에는 위생사 시험이 11월
원래는 12월 첫째 주에 보기로 했거든요. 근데 위생사를 국시연에서 가장 스타트를 끊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조금 빨라졌어요. 그래서 11월 둘째 주나 셋째 주에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12월 첫째 주에 보는 건데, 그런데 또 어떻게 됐냐? 옛날에는 12월 첫째 주에 볼 때는 국시원에서 위생사는 2025년 기준 했을 때 6월까지 바뀐 거는 난다. 그런데 7월부터 바뀐 거는 출제에 안 들어간다 그랬는데 요즘은 아니에요. 그거 없어졌어요. 2020년부터. 우리가 2025년 11월 둘째 주 토요일 날 봐요. 토요일 날 18일인가 언제 예를 들어서 본다. 그러면 그날까지 바뀐 건 다 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법은 법제처에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뭐 어떤 거는 한 달에도 2번씩 바뀌게 돼요. 그럼 그거를 다 일일이 다 정오표를 찾아서 해야 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위생사는 또 큰 틀에서 바뀌지 않는 것만 또 크게 내더라고. 그래서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요거를 잘라보라고. 이렇게 잘라보면 그 환경 이상은 두꺼운 것 같아도 요거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근데 이걸 붙여보니까 내가 붙여서 가지고 가려고 했으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르면 얇으면 뭐가 돼요? 부담이 안 된단 말이에요. 공중보건학 이렇게 잘라지고, 환경위생학 이렇게 잘라지고, 그 다음에 식품은 안 잘라가지고 그냥 있어 집에. 그 과목 우리가 할 때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여기다 테이프 붙이라는 거죠. 그리고 1년밖에 못 쓰니까 굳이 여기다 돈을 들일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수업 진행 방법 중에서 교재는 말씀드렸고 수업 시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은 어떻게 배정됐냐면 우리가 필기가 95시간인데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수업 시간에서 필기는 95시간인데 공중보건학은 아까 35문제 그랬지만 25시간에서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한 2~3시간씩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환경위생학 35시간, 이게 가장 많이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아까 봤지만 앞에 전 페이지에서 봤지만 실기가 많이 포함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식품위생학은 11시간인데 짧다고. 그리고 학생들이 식품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거기 때문에 많이 집에서도 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학생들이 많아서 쉬워하더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위생곤충학은 12시간인데 실기까지 포함된다고. 그 다음 위생관계법령은 12시간인데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 실기는 13시간 해놨어요. 왜 13시간밖에 안 했냐 그러면 아까 실기는 어떻게 된다 그랬었어요? 필기가 기본이 돼야지만이 그림으로 출제되는데 맞출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예로 어떻게 되는 거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필기에서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어떤 게 나오는 거냐면 여기서 복사열을 측정하는 것은 흑고온도다. 필기에서 이렇게 나요. 다음 중 복사열을 측정하는 온도계는 어떤 온도계냐? 첫 번째 카타 온도계냐? 또는 우리가 흑고온도계냐? 이걸 물어요. 필기에서. 그러면 복사열을 측정하는 것은 흑고온도계거든요. 이게 필기 문제예요. 필기 문제라고. 그런데 실기 가서는 그림을 그려놔요. 어떻게 그려놓는 거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고 여기를 새카맣게 흑고온도계니까 뭐가 돼? 그려놔. 이거는 거의 해마다 난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우리가 필기에서는 글로다가 우리나라 말로 다음 중 복사를 측정하는 온도계가 무엇이냐? 첫 번째 알코올 온도계, 두 번째 카타 온도계, 세 번째 우리가 흑고 온도계. 그럼 흑고 온도계가 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실기에서는 그림을 한다는 거예요. 다음 그림은 우리가 흑고 온도계니까 여기 새카말 거 있냐고. 지금 분필이 새카만 게 없어서 그런데 동그랗게 놓고 이 구가 새카맣다는 거예요. 새카맣게. 그러면 우리는 실기는 원래 칼라로 나기로 했어요. 맨 첫 번에 흑백으로 나다. 그런데 흑고 온도계가 새카만 게 칼라로 내놔. 흑백으로 내놔. 그게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책을 가지고 다 안 했는데 이것이 일명 뭐가 되냐면 크라운 출판사에서 보게 되면 뒤에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다 칼라예요. 그런데 앞에는 뭐가 돼요? 흑백이에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물어봤어. 이거를 흑백으로 하는 것과 칼라로 하는 것은 가격면이 상당히 차이가 나요. 칼라가 훨씬 비싸거든요. 그랬는데 우리가 국시원 같은 데서 시험 볼 때도 칼라로 내는 것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흑고온도계 같은 경우에는 칼라로 할 수가 없죠. 새카만 거니까. 그래서 흑백으로 나기도 해서 물어보니까 가격이 싼 게 좋다 이거죠. 그래서 앞에는 우리가 흑백이고 뒤에는 칼라로 우리가 문제가 돼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글로 내는 것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일명 뭐가 돼요? 실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놓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기가 기본이 돼야지만이 실기 그림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시간이 95시간
배정해놨지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는데 마이너스가 될 확률은 없고 플러스 한 5시간씩 더 추가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실기는 이게 기본이 돼서 13시간 정도 되는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보게 되면 앞에서 한 우리가 복사를 측정하려고 흑고온도계 다음 그림이 새카마니까 뭐가 된다? 흑고온도계다.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교재와 수업 진행 방법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 수업 시간을 말씀드렸고 수업 진행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필기 시험을 마친 후 실기 수업이 진행돼요. 그러니까 필기가 다 끝난 다음에 실기로 간다는 거죠. 그럼 필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론을 하고 나서 관련되는 문제를 바로 풀어야 돼요. 그런데 학생들이 여러 가지 성향이 있어요. 이론만 예를 들어서 공중보건이라 그러면 공중보건 이론을 쭉 하고 그 다음에 공중보건 문제를 쭉 풀고 이러는 것이 더 좋다 그런 학생도 있고 또는 우리가 공중보건 1, 2, 3 단원이 있다면 공중보건 1단원 끝나고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1단원에 대한 공중보건 문제를 풀고 2단원에 대한 공중보건 이론을 하고 2단원에 대한 문제를 풀고 이러는 거를 선호하는 학생이 있기 때문에 여기 여러 학생이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진행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공중보건 1단원을 끝나고 이제 본인 성향에 맞게 문제를 이런 식으로 푸는 거다. 이건 알려줄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진행은 필기 수업을 마친 후 실기가 되는데 필기는 이론이 끝난 다음에 문제풀이를 한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기도 우리가 필기에 없는 이론이 있어요. 필기에 없는 이론이 있는데 이론을 하고 나서 왜 그러냐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공정법도 나요. 공정법에 관한 여러 가지 기구 같은 것들이 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론 문제집에 없는 실기의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실기에 별도로 있는 이론을 하고 문제를 푸는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다음은 여기 또 뭐가 있나? 없죠. 다음은 우리가 이제 직접 시험을 보러 가잖아요. 시험을 보러 가면 어떻게 수업한 내용하고 어떻게 해서 이것이 시험이 출제되고 시험 시간은 편을 어떻게 되라는 국시원에 들어가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국시원이 2025년 거를 아직 뭐가 되냐 공지를 안 했어요. 한 7월 말이나 이때쯤 공지할 거예요. 그래서 접수는 8월 말이나 9월 초쯤 접수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거를 아직 이제 예정이지 완전히 발표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 걸 기준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크라운 출판사 앞에 써놨지요. 14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시험을 어떻게 시간표가 배정되는지 14페이지 한번 열어보면서 14페이지에 있는 거를 말씀드릴 테니까 14페이지 펴보실래요? 거기 보게 되면 시험 일정이죠. 원서 접수라든지 시험표 출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정이에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7월 말일이나 아니면 뭐 일찍 하게 되면 중순이나 이때 공지를 할 건데 그럼 이제 본인이 국시원에 들어가서 찾아봐도 되고 학원이나 또는 크라운 출판사에 공지를 하면 할 거예요. 바로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이 우리가 접수 날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접수 날짜는 어떤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고 나서 접수 날짜를 뭐가 되는 거냐는 잊어버려서 우리가 본인들이 목표한 그거에 차질이 생길 수가 있죠. 거기에 있다시피 12월 시험 보고 나면 12월 한 둘째 주나 첫째 주에 발표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2025년에 졸업한 학생들이 자격증을 따잖아요. 그럼 2026년에 우리가 취업할 때 상당히 유리하죠. 그런데 이거를 접수 날짜를 깜빡해가지고 잊어서 못 보는 경우가 없도록 그 접수 날짜를 반드시 우리가 확인하시고 하시기 바라는데 여기 시간표는 거기 보게 되면 뭐가 돼 있어요? 1교시, 2교시, 3교시를 나눠서 보는데 거기 1교시는 위생관계 법령이 25문제 그 다음에 또 뭐가 돼요? 환경위생학이 50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위생곤충학이 30문제 그럼 1번부터 뭐가 되는 거냐면 1번부터 105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1번부터 105문제가 한꺼번에 쭉 나간다는 거죠. 나가는데 법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공중보거나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문항수라든지 그 다음에 법규에 관한 그러니까 거기 과목 이런 것들이 위생관계 법령에서
거기 공중위생법 있죠. 거가면 위생사에 관한 내용들이 위생사는 무엇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강의할 때 자세히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지요. 그럼 지금 여기 1번부터 105번까지 문제가 있는데 1번부터 25번까지는 위생관계 법령에 대한 문제고 26번부터 몇 번까지 우리가 50문제니까 75번까지는 50문제가 되니까 환경이상 문제고 그 다음에 위생곤충학은 30문제니까 76번부터 105번까지가 일명 위생곤충학이라는 거죠. 그럼 요것이 1교시고 그 다음에 그 1교시 있고 이제 잠시 쉬겠죠. 8시 30분에 입실해서 쉬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돼요? 공중보건학은 35문제니까 거기 식품위생학과 같이 보는데 2교시를 보는데 1번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1번부터 75문제가 나간다는 거죠. 1번부터 75문제가 나가는데 1번부터 35번까지는 공중보건학 문제 그 다음에 36번부터 75번째까지 40문제가 식품위생학 이렇게 시험이 나눠진다는 거죠. 이렇고 그 다음에 실기는 뭐가 돼? 잠시 쉬고 그 다음에 실기는 40점 아까 40문제가 출제되는데 과락 없이 60점 맞으면 된다는 거죠.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아까 합격자 기준에서 우리가 뭐가 되냐면 이거를 카메라가 잠시 뭐가 끊어져 가지고 그걸 빼놨는데 이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보는 시험들 같은 경우에는 1차 시험이 있고 2차 시험이 있다. 필기 시험이 있고 실기 시험이 있다면 필기 시험에 합격하면 실기를 볼 기회를 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위생사는 아니에요. 필기 시험이 합격된 후에 실기 시험을 본다. 법교감은 그렇게 돼 있지만 그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지금 여기 1교시, 2교시가 필기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3교시를 그날 보죠. 그날 본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가 법에서 얘기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서 실기를 본다. 이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필기를 아까 각 과목에 평균 내서 60점, 과락 없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합격자가 된 사람만 실기를 채점한다는 거예요. 필기와 실기는 우리가 일단 전형로 내고 위생사 시험 보러 간다 이렇게 접수했으면 그날 1교시, 2교시 필기시험 보고 그 다음에 3교시에 실기를 보는데 우리가 실기를 만약에 100점 맞았더라도 필기가 과락이 있어 합격이 안 됐다면 실기는 말짱 뭐가 돼요? 도루묵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합격이 안 되고 불합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필기를 일단 잘 갖춰놔야 돼요. 그리고 어떤 시험 같은 경우에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보는 거는 필기 시험 보고 나서 실기는 1개월 또는 3개월 있다 볼 때는 우리가 필기 합격했으면 실기 볼 거를 1년이나 또는 2번이나 3번을 봐도 우리가 거기 실기 합격하면 자격증 주죠. 그런데 위생사는 아니에요. 위생사는 그날 다 보기 때문에 아무리 뭐가 되냐면 실기를 잘 봤더라도 필기가 우리가 평균이 60점이 안 된다든지 평균 60점은 되지만 과락이 있다면 실기는 채점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필기가 6점을 맞으면 실기는 우리가 불합격이 될 리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다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그럼 더 자세한 것은 수업 진행 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10분 쉬었다 공중보건학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 테니 10분 쉬었다 오시기 바랍니다.